먼저 이제 한남대학교 양욱 교수님과 주한연구 국방무관의 마이클 모독 중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양욱 교수님께서는 지금 국방안보포럼 WMD 그 대응센터장을 좀 맡고 계시면서요. 두 번째 세션은 현장에 좀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자, 8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남대학교 양욱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모든 논의를 하기 전에 일단 전제를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해군력 강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군력이란 걸 얘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우리 중견 국가로서 진입한 이상 이 국제 해양 안보에 대한 기여는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에서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면 항공모함 획득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항모에 관한 논란이 지속이 되느냐? 결국 우리가 왜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지 논리적 정합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작전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의 해전사 교훈을 보면요. 자, 미드웨이 해전 이후 쭉 봤을 때 항모를 가지고 압도를 한 해군이 항모를 제대로 갖지 못한 해군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작전적으로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항모 전력 자체가 그 함대 ISR, 그 다음에 타격 능력, 이것을 추평선 너머로 소위 초수평선 영역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저히 이 적대 세력에 대한 우위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특히 이제 원정작전 얘기하면은 뭐 협력국, 사실은 이 항공기라는 게 가장 문제가 이 항공기지 확보하는 게 엄청난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해외나 어디 멀리 떨어져서 작전을 한다. 그럼 지상 기지 확보하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독자적이고 유연한 타격 능력을, 항공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항공모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논의할 뭐라고 그럴까 의문을 가질 게 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전략적 필요성을 좀 너무 우리가 허술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하나 점점이 하나하나 찍어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 우리 해상교통로 확보를 얘기하는데요. 자, 해상교통로,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부터 뭐 말라카 여기까지 모든 항 루트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협, 지역, 그다음에 지켜야 될 대상, 이런 것들을 구체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각 지역마다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이거 사실 우리 중국 예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동해, 일본 예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말라카 해협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의 비전통적 위협, 뭐 해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자, 이런 거에 대한 분석들이 좀 정확히 조밀하게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지도발을 가지고 항모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항모가 그럼 활약하는 그 대상하고 이 지역하고 이게 맞냐, 해역하고 맞냐, 이런 부분 같은 것들도 좀 작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서 제시를 해줘야지, 아, 저 얘기가 맞구나 틀리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자, 항모 전단을 이미 보유한 상대, 그렇죠? 이미 중국 이제 뭐 한 이제 2척 보유했고 3척, 4척 나갈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이제 결국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미 항모 전단을 보유한 상대에 대해서도 전력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구체적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근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항모 논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아까 우리 기청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이탈리아 경우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라는 걸 한정을 하면은, 야, 우리는 그 뭐라고 그럴까, 기존의 해군 수상함에다가 지상 기반으로 해서 해군 공군 작전기, 뭐 공군 같은 게 F-15K 같은 거 굉장히 번역도 넓은데 굳이 항모가 필요하냐? 이런 반론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군은 어떤 미래가 있고 이것이
합동 전력으로 무슨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이 항모가 갖는 국제정치적 가치라는 게 굉장히 굉장합니다. 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이 강대국들이 해양의 패권을 갖고 주권을 갖고 부딪히는 그레이트 게임에 참여자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이 외교 안보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해군이 물론 제시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은 좀 더 상위기관, 국방부 혹은 안보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모라는 것이 단순히 작전적 이런 거에 관해서는 우리 뭐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 대전략으로 해서 이 항모를 갖고 대한민국이 무슨 이익을 지켜낼 거냐,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거냐, 자, 그 다음에 소위 그 미 중간의 패권 경쟁, 뭐 우리가 쿨워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런 국제 정치 상황에서 이 항모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을 우리 해군에서 좀 더 조밀하게 제시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